네, 보신 것처럼 기후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해결 방안 마련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직접 다녀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작은 형제의 김종화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참석하게 되셨나요? 네, 지난 올해 이번 달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5번째 기후총회가 열렸습니다. 네. 저는 2016년부터 한국에 있는 NGO 단체들, 또 네. 국제사회적으로 함께 연대하는 단체들과 함께 종교인들과 기후총회에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총회 회의장 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탄소 시장과 관련해서 네. 파리 기후 총회 문헌에 나와 있는 아티클 6조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네.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물건을 만들게 되면 각국 나라들이 이제 그 물건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에 세금을 붙여서 관세를 붙이겠다라고 하는 이제 2021년부터 신기후 체제에 이러한 탄소 시장이 네. 적용이 되면서 시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 논쟁이 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네, 많은 논쟁점들이 있지만 그 네. 가운데서도 세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네. 첫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말까지 각 196개국이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2.0도 산업화 대비 2도씨가 상승하지 않도록 네. 하는 목표에서 이제 1.5도씨로 더 제한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시장, 네. 탄소세와 관련해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 논쟁점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로스 앤 데미지라고 해서 손실과 피해, 2013년도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죠.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손실과 피해, 진정한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선주민들이라든지 네. 해수면 상승으로 지금 난민에 처해 있는 기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제적인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네. 기술을 이전해야 되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 로스 앤 데미지, 손실과 피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선진국들은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쟁점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자국 이기주의가 좀 결부가 돼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회의를 지켜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저도 회의장 안과 밖을 함께 다니면서 온도차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회의장 안에서는 대부분 정부와 기업들이 이제 탄소 시장에 맞춰져서 무역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회의장 밖에서는 이제 회의장 안에서만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더 협력해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좀 요구가 정부한테도 좀 요구를 해야 되고 네. 기업한테도 좀 기후 변화를 위한 요구를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좀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행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현재 이끌고 계신 가톨릭 기후 행동은 좀 어떤 단체인가요? 네, 2015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찬미 받으소서 회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네. 많은 시민사회 또 가톨릭에 있는 단체들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올해 9월 5일 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를 시작으로 해서 네. 내년 1월 20일 날 본격적인 출범식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을 국내에서도 함께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톨릭계 환경 단체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곳인 거죠. 맞습니다. 어떠한 단체를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각 교구에 있는
환경사목위원회라든지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평신도 사도직 안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네.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서 네. 기후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좀 막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교회 안팎으로 좀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가톨릭 기후 행동은 뭐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첫 번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후 위기 상황이 전혀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환경 회칙이라든지 사회 교리 교육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 특히 천주교 신자들에게 알리는 교육적인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연대적인 측면에서 시민사회 단체 안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국내외적으로도 지금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예. 선주민들이라든지 섬나라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는 네. 연대 행동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이 정치적인 행동 또한 네. 많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톨릭 기후 행동이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도 기후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미 과학적인 보고 자료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위라고 하는 네.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은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소비라든지 개인의 행동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행동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가톨릭 기후 행동 또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함께 선포하고 네. 촉구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런 목소리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 16세 네. 환경활동가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결석 시위라고 네. 하는데요. 한국에서도 올해 같이 함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결석하면서까지 우리 기후 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에게 네.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까지도 밖으로 나와서 기후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성 세대들이 많은 반성과 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당장 기후 위기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행동해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다녀온 작은 형제회 김종화 신부 만나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